그 정의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선택지화된 부분도 보면 각각의 정의된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강독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근데 비교적 좁은 구역으로 구별된 생활 공간과 달리, 자, 이런 것도 선택지화 될 수 있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떠올리긴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교각하고 교각 사이가 너무 좁아버리면 여기 가운데로 배가 못 지나가니까, 그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과학 지문이 됐든 사실 인문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읽으면서 여러분 납득이 되는 지식은 우리가 선택지 됐을 때 위치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세부 정보가 혹시 기억 안 난다면, 그 다음에 정오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아니야? 그죠? 첫째 단락은 모두들 편하게 읽었을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지금 보이는 이게 보라는 거 여러분은 캐치할 수가 있었죠? 보는 벽이나 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더 큰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데 체크해 놓고, 만약에 선택지상에 이제 보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 보라는 게 왜 있냐라고 했을 때 구조적 안정성 높이고 더 큰 하중을 지탱하려고 라는 게 선택지 나오면 쉽게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머리로 우리가 떠올리기 쉬워요. 왜냐면 기둥을 이렇게 멀리 놓으면 가운데 널판지 같은 보가 있을 때 더 처진다라는 건 우리 쉽게 납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기둥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최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납득하기 쉽죠? 이렇게 널판지 두 개 있으면 가운데가 가장 처질 거니까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거든? 그죠?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어떤 수치를 지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좀 어렵게 나왔었으면은 사실 선택지가 까다로울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선택지에서도 그냥 2의 4제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다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도 이걸 제대로 읽었으면 이거 어떻게 했죠? 2의 4승에서 16이 나왔어야 된다고. 언더되나요? 머릿속으로 한 번은 계산했어? 잘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락까지는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야. 왜냐면 개념이라고 해봤자 사실 보의 처짐량밖에 안 나왔거든. 근데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부터 개념이 되게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원래 수치가 100인 애가 있어요. 근데 늘어나서 120이 됐대. 그럼 변형량은 20이죠? 그럼 100분위로 바꿨을 때 20%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100분위로 쉽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럼 외부에서 오는 힘이 내력, 그거에 대응하는 개념이 내력이라는 거 머릿속에 우리가 카테고라이징을 했었어야죠. 그 개념에 대해서. 자, 이 문장이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흘려 읽었다라고 하면 약간 반성해야 되는 문장이에요. 자, 이게 서로 다른 면적의 보인 거예요. 근데 각각의 보에 발생하는 내력은 같다. 왜냐면 크기가 같으니까 결국에 그에 대응하는 힘인 내력은 같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문장이 사실 이해가 안 됐어. 하중이 더욱 커진다면 단면적이 큰 보는 파괴되지 않아도 단면적이 적은 보는 파괴된다는 문장이 선생님은 최초로 독해를 할 때 납득이 안 됐어요. 왠지 봐봐. 하중이 더욱 커진다면 나는 단면적이 큰 보가 부셔질 것 같거든? 그지 않냐? 보가 이렇게 넓은데 똑같은 압력을 주잖아. 그럼 나는 넓은 게 더 빨리 부셔질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외력을 줬을 때. 근데 단면적이 큰 보는 파괴되지 않아도 단면적이 적은 보는 파괴될 수 있어요.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납득이 안 됐거든. 자,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 밑줄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단위 면적당 내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자, 새로운 개념 나오죠. 단위 면적당 내력이 응력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아까 외력이랑 내력이 있고, 여기서 내력 중에서 단위 면적당의 내력을 응력이라 하는구나. 머릿속에 그림 그렸죠?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압축 응력이 이렇게 짜부시킬 때 버티는 힘이잖아. 그러면 이게 9분의 1에서 13분의 1인데 내력을 높일수록 그 차이가 더 커진다는 거는, 만약에 내력을 계속 높여서 압축 응력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인장 응력은 이만큼 올라간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는 비율 대비 인장 응력이 적게 올라간다는 거지, 압축 응력이 올라갈 때 인장 응력이 반비례 관계인 건 아닌 겁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 못 읽었던 학생들은 문제 하나 틀렸을 거예요. 그냥 읽지 말고 얘들아 이게 뭐지 했을 때 열로 인해서 팽창하는 일종의 개수구나, 수치구나 정도로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도 변화에 따라 비슷한 정도로 늘어난다라고 또 뒤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잖아.
느낌 왔죠?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틀리지? 맞아요. 이게 내력을 제거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외력을 제거했을 때 내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언더되니? 선생님이 말한 게 3번 선택지야. 보의 길이 2배 늘리면 최대 처진량 16배 된다는 건 아예 2랑 16으로 숫자가 나왔거든. 조금 더 꼬으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3이고 3의 4승이라고 하면 몇이냐? 81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자 2번 봅시다. 하지만 이게 선택지가 5번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다른 오답을 고를 수가 있었어요. 몇 번 골랐지?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선택지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얘들아 A가 뭐냐면 콘크리트 내력을 높일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거든? 그러면 이거 선택지로 넘어가기 전에 머리로 좀 생각을 해야죠. A에 대한 설명은 뭐야? 압축 응력이 커지는 거에 비해서 인장력이 커지는 정도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답이 몇 번이냐면 5번밖에 없어요. 하지만 3번이나 4번 선택지에 콘크리트 강도를 높일수록 콘크리트 강도를 높일수록 이어서 이거 4번 선택지 많이 골랐었거든 다른 학생들이. 이거 혹시 4번 고른 사람? 다 4번 많이 골랐네. 봐봐, 이게 선택지를 가지고 어렵게 출제되는 거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4번 선택지를 보면 콘크리트 강도를 높일수록 압축 응력은 증가하고 맞죠? 맞지? 인장 응력은 감소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지문을 아예 잘못 읽은 거죠. 압축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외력이 커져 구조물이 건질 수 있는 하중의 크기가 커지겠군. 이거 되게 그래도 나름 선택지를 꼼꼼히 냈죠. 어느 부분이 틀린 거냐면 외력이 커진다는 게 틀린 거예요. 외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얘들아 외력의 정의는 뭐였지? 바깥에서 주는 힘이에요. 그거에 버티는 힘이 내력이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내력 단위당 버틸 수 있는 내력이 응력이잖아. 근데 이제 응력이라는 단어가 계속 쓰이면서 외력이랑 내력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좀 헷갈리는 학생들, 그 앞에 나왔던 앞에 문단의 내용이 조금 희미해지면서 요 문제가 헷갈렸을 수가 있어요. 언더되죠?